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주 한 번씩 찾아뵙게 됩니다. 올해 2023학년도 학생부 교과 컷이 어떻게 변화할까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2022학년도의 등급 컷, 합격 컷들이 너무 큰 변화가 있었죠. 제가 이번 8월호 나침판에도 기사를 썼습니다만, 상승 쪽으로는 1.6등급까지, 하락폭은 2.6등급까지 이 하락폭이 되었죠. 그러니까 1.6등급이 상승했다면, 상승해서 합격 컷이 결정이 되었다면, 뭐 거의 웬만한 학생들은 떨어졌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그렇게 큰 학과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원래는 한 2.5등급에서 또는 3.5등급? 아니야, 2.2등급 정도에서 합격 컷이 결정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2.6등급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4.8등급에서 합격생이 나왔다. 뭐 이렇게 된 거니까 사실은 뭐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작년에 벌어졌죠. 2022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 등급 컷이 그렇습니다. 모든 학교가 그러냐? 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대학들에서 합격 컷의 변화가 너무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별한 학과? 의 경우에 조금 더 많았냐? 꼭 그렇지는 않고 전체 학과에서 정말 어떤 분석으로는 그러니까 합격 컷이 떨어졌다 또는 올랐다는 나오지만 뭐 계열별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입학처에서 얘기한 대학의 입학처에서 얘기한 패디과가 패션 디자인 학과가 왜 이렇게 세요? 너무 세졌어요. 라고 해서 이제 패션 디자인 학과, 딴 학과 좀 여러 대학들을 일부러 찾아봤는데 역시 패디과가 많이 합격 컷이 올랐었다. 뭐 이런 거죠. 하지만 그 패디과 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기계공학과만 그랬을까? 또는 경영학과만 그랬을까? 또는 소프트웨어 공학과만 그랬을까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특별히 상관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합격 컷이 올랐다 또는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어떤 변화 요인이 너무 심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굳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대부분 이제 대학은 성적 순대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죠. 어느 정도 성적 순대로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과 또 수능 전형이 있으니까, 수능 정시 전형이 있으니까, 요 컷에서 어느 정도 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움직여지는데, 작년에는 유독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컸다. 그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작년에 높았죠. 높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었지 않았을까? 이것도 사실은 추측입니다. 그거 말고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또,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천대 입학팀장은 그것은 유튜버들의 일부는 아니고 저 빼고 또는 다른 유튜버의 어떤 교육과 관련한 또는 입시와 관련한 유튜브를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학습은 봅니다. 학습은 그 경험치마다 다 다른 성향이나 경향이나 어떤 방법들, 또 학습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봅니다만 입시 관련해 특별히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있다고 해도 관심 없음 하고 끊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가천대 입학팀장의 말로는 자기는 그것을 유심히 보는데 많은 유튜버들, 대다수의 유튜버들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대학에 합격한다 그래서 정말로 거기에 올인해서 방송을 해서 아마 이게 너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경쟁률도 올랐고 교과 전형의 어떤 그런 변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심하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추측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방송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올해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점에서 학생부 특히 이제 작년에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올려진 저의 유튜브를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대비 학생부 종합 전형이 2대1 비율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었다는 거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을 올려놓고야 말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관심 있으니까 클릭을 더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클릭 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제가 굉장히 궁금하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수시 박람회 때 그 입학팀장을 만났더니 대표님 그 클릭 수들 나오는 것들을 좀 한번 자기한테 그 변화를 중간중간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지난번에 한 번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뭐 6대4 비율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컷이 있었지만 그 전년도의 경쟁률에 비해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많이 오른 거죠. 2대1에서 6대4 비율이니까 많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에 대한 클릭 수도 그만큼 올라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틀기 전에 잠깐 보니까 오히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이 그러니까 경쟁률이란다. 그 클릭률이죠. 클릭률이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는 것은 물론 뭐 이게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학생들이 검색해 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역전을 했다는 것은 아마도 올해는 작년과는 다른 경쟁률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다시 조금 상승하고 교과전형의 경쟁률은 살짝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학생부 교과 컷에 대한 변화가 또 생깁니다. 그죠? 왜냐하면 대학은 정해져 있고 대학의 모집 인원은 정해져 있고 학생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는 거죠. 변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컷이 그 이전 연도 컷으로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시N에 어플 입시N에 그 학생부 교과 전형 컷을 이미 8월 1일 날 이제 공식으로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시 컷은 한 번 정도는 꼭 반드시 확인하고 이번 연도에 입시를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정이라고 해도 안정적인 지원에 작년에 그렇게 안정적일 것 같았지만 2.6등급까지 안정권이라고 하락한 대학의 경우에 2.6등급까지 하락했다면 그거 안정권이 아니라 거의 그죠? 원해서 그 대학을 갔다면 모르겠지만 거의 바보 수준인 거죠. 아니면 누군가는 정말 로또 맞은 그런 학생들이 많았던 거죠. 반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 컷이 1.6등급까지 올랐다면 이것은 보통 정말로 나 완전 안정이야. 0.5등급 상향
하향 지원했어 라고 했어도 1.6 등급까지 올랐다면 떨어졌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예전에는 꼭 안정이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정적인 지원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 N에서 제공하는 예상컷도 보고 또 다른 곳에서 예상컷을 발표한다면 그것도 보고 해서 다양하게 컷을 예상하고 지원하는 것이 안정적인 지원인 것이지 그냥 이전 연도의 컷만 가지고 이전 연도 대학이 발표한 그 정도 컷만 가지고 우린 안정권이야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벌써 한 10분이 넘어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